속보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일부 부채 탕감과 이자 조정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탕감이 필요하다는 분들과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한데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보맨은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독 눌러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오늘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재명 경선 후보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업도 못한다. 누가?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 일부 탕감, 그래서 이자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경선 후보는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자영업의 부담을 떠넘겼다. 이렇게 이게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게 이게 공약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경선 후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젠 대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곧 후보의 공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해 말아주셨으면 좋은 게, 일단 오늘은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 뭐예요? 일부 부채 탕감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자 경감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목소리는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동일하게 똑같이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무엇을 말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민생경제 악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먼저 원인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위기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 또 국민들에게 다 떠넘긴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민생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가 국가가 부담해야 될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라는 거죠. 소상공인에게 떠넘겼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다. 이게 원인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국가의 비용으로 자영업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그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에게 그때 대출 많이 해줬잖아요. 원래 나라에서 국가 부채 늘어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돈을 빌려줘서 결국에는 자영업자분들이 지금의 어려운 이유가 그 부채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다 떠넘긴 거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현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현재의 어려움,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자영업자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만났잖아요.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을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가 연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폐업을 안 받아준다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는 내수 경기를 일단 많이 회복시켜야 된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재명 경선 후보는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정부가 역할하라고 세금 내지 않느냐. 자, 이런 얘기하면서 저는 소비 쿠폰이든 지역 화폐든 많이 늘려서 골목이 일단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부채 문제를 조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가는, 저는 정보를 드릴 뿐이에요. 평가는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자도 좀 조정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경선 후보의 문제 해결 방안이에요.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평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들을 깔끔하게 1, 2, 3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인식. 자, 이재명 경선 후보는 문제인식 어떻게 하고 있다? 나라가 책임져야 될 것을 대출해줘갖고 돈을 빌려줘서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황은 지금 소상공인이 뭐가 어렵나? 폐업을 하고 싶어도 빚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또 하고 있고요. 현황을. 그 다음. 그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 경선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 그럼 재정 지출을 늘려서 뭐 한다? 소비 쿠폰, 지역 화폐. 그러니까 소비 쿠폰은 아시겠지만은 30만 원이죠. 전국민 30만 원. 지역 화폐도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해서 원금 일부입니다. 이거 원금 다가 아니라 조건을 정하겠죠. 일단 그 원금 일부에 대해서 탕감을 해줘야 된다. 부채 이자 일부 조정해줘야 된다. 이게 다 아니에요. 일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도 있죠. 그죠? 새 출발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것도 일부 탕감해 주죠. 근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죠. 조정, 이자 일부 조정하고 있어요. 이게 팩트는 뭐냐면 현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새 출발 기금 있죠? 은행권에서 이자 알아서 조정해 주고 있죠? 그것도 안 되면은 정책 자금도 이자 일부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아타기 해 주니까. 근데 뭐예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내 신용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이거는 회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개인 회생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기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현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 아셔야 된다. 지금도 있다 이거죠. 지금도 있는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하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줘야 되겠죠. 물론 그거는 나중에 차차 뭐 대선 후보가 되면 나오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오늘까지는 이런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사실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본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자영업자고 나도 소상공인이지만 야, 포퓰리즘이다.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당사자예요. 우리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잖아요. 그죠?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추경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는 지금 대선 시즌과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보 공약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현실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거 해도 정말 필요한 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좋다 나쁘다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건 뭐다? 정치색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남겨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면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다양한 방송에서 고정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평론가로서 다양한 경제를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정 채널은요,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과 또한 정말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근데 경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그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돈 되는 정보만, 이렇게 민생에서도 돈 되는 정보만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고 구독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면 똑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지난 대선 때 하도 이게 정치적으로 뜨거우니까 나보고 저보고 그때 이제는 뭐 좌측이냐 우측이냐 서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어갖고 양쪽에서 그냥 저한테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다 아십니다. 정치생 없어요.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 편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이분들이 정말로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거, 좋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말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 나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추경안,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항상 균형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도 힘내시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뭐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선 후보들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공약이 되잖아요. 그럼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내가 앞으로 지원 받아야 될 일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뭐죠? 소상공인 소급 적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선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떠들어야 되겠죠. 꼭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계속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